꽃집 앞을 지나가도 한번 들어가 본 적 없으신 분이 4월만 되면 왜 벚꽃나무 밑을 걷고 싶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맘때가 되면 더 강하게 끌려갑니다. 이 모순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십만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의 본능이 여러분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벚꽃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내리는 수많은 선택을 움직이는 숨겨진 판단 회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3단계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나면 내년 4월 벚꽃나무 아래 서 있을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은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유를 처음으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꽃이 예쁘니까 간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반박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여러분 편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벚꽃이 예쁜 건 사실입니다. 길 양쪽으로 연분홍 터널이 만들어지고 바람이 한번 지날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그 장면. 한 번이라도 그 아래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차오르는 감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숨이 한 박자 느려지고 고개가 저절로 위로 향하죠. 꽃이 예쁘다는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들어온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고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랫동안 그 설명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대답을 품고 벚꽃길로 향합니다. 인구 100만이 겨우 넘는 한 도시에 그 4배가 넘는 사람이 단 며칠 동안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는 골목을 만들어냅니다. 뉴스 자막에는 해마다 같은 문장이 뜹니다. 여의도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석촌호수 난간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 번만 내려보세요. 친구 10명 중 7명의 사진 배경이 같은 색, 같은 각도의 연분홍입니다. 이 정도면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꽃이 예쁘니까 사람들이 꽃을 보러 가는 것이다. 아주 깔끔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꽃이 예뻐서 간다는 설명이 맞다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꽃집 앞을 지나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봄만 되면 휴지를 달고 사는 사람. 작년 이맘때 찍은 벚꽃 사진이 아직 휴대폰 갤러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올해 또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면 이 영상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 구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세 장면만 잠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얼마 전 20살에서 30 후반 사이 한국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올봄 벚꽃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10명 중 4명이 사람 많은 벚꽃 명소는 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 여의도 벚꽃길과 석촌호수 난간에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요. 통계는 이상한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설문에 피하겠다고 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결국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봄만 되면 휴지 한 통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의 어느 오후 그 친구는 벚꽃길 한가운데에서 콧물을 닦아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꽃을 좋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휴대폰 갤러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이맘때 찍은 벚꽃 사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러분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 같은 벚꽃, 정확히 같은 각도. 꽃이 목적이었다면 작년 사진 한 장으로 이미 충분했을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잠깐, 저는 원래 꽃 좋아하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4월에만 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1년 내내 좋아하시나요? 12월에 꽃집 문을 밀고 들어가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대부분의 우리는 솔직해지면 4월에만 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순을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우리가 아닙니다. 1000년 전 일본이었습니다. 벚꽃 아래 모여앉는 풍습을 아주 오래 해온 그 나라에는 꽃보다 경단이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벚꽃을 보러 간다는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건 꽃이 아니라 꽃을 핑계 삼아 모여 앉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1000년 전 사람들도 자기들이 진짜로 뭘 보러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꽃에 관심도 없는데 왜 매년 여기 서 있지 하고 이상해하는 그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주 오래된 진실 앞에 솔직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꽃이 아니라 뭘 보러 가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 3가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매년 4월 벚꽃나무 밑에 서 있는 이유가 정확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몸이 먼저 아 하고 반응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벚꽃나무 밑에 서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조용히 하나의 장면이 재생됩니다. 작년 4월 같은 자리에 섰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해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계절 행동을 일종의 닷처럼 씁니다. 삶이 여기저기 흐트러지고 마음이 한 뼘 작아졌을 때 매년 이맘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나는 여전히 같은 나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벚꽃 앞에 가기도 전에 이미 휴대폰 갤러리부터 엽니다. 작년 이맘때 찍어둔 벚꽃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가 같은 자리에 한 번 서 있었다는 것만 확인해도 어딘가 조용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벚꽃 아래에서 셀카를 20장씩 찍노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의 진짜 주인은 지금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 이 사진을 다시 꺼내볼 미래의 자기 자신입니다. 몸은 지금 벚꽃 밑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미래에 서서 이 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언젠가 그리워질 거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그리움을 앞당겨서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마음이 한 뼘 작아져 있던 사람이 그래서 벚꽃 밑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 나 아직 있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해에 한 번 그 길을 걷고 싶어 했던 건 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나는 여전히 나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조용한 의식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감정을 동시에 나누면 그 감정은 혼자 느낄 때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보통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종류의 들뜸이 됩니다. 혼자 보면 그냥 한 그루 나무인데 여럿이 같이 보는 순간 그 나무가 풍경이 되는 그 이상한 마법입니다. 석촌호수 야간 조명 아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공기가 한번 출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감정입니다. 여의도 벚꽃길에서 모르는 아이가 꽃잎을 잡아보겠다고 폴짝 뛰는데 옆을 지나던 어른 3명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잔잔하게 되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우리 뇌는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가야 하는 곳이라는 판단 지름길을 씁니다. 그래서 붐빈다는 뉴스를 보면 오히려 가야 할 것 같은 이상한 당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벤트를 놓치는 걸 무서워했던 진짜 이유는 재미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사라질까 봐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옆자리 동료가 주말에 뭐 했냐고 묻는데 아무것도요 하고 답하는 그 순간의 작은 허탈함.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모두의 봄에서 내 자리가 잠깐 비어 있었던 겁니다. 아, 결국 우리는 벚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러 가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수십만 년 된 본능의 이름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가 왜 우리가 꽃이 아니라 빛에 끌려가는지를 말해줍니다. 3번째 이유입니다. 봄 햇빛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뇌 안에서 기분을 밝게 해주는 물질이 실제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망막이 빛을 받으면 뇌의 신호가 가고 겨우내 낮아져 있던 그 물질의 농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겨울 동안 이유 없이 가라앉아 있던 마음이 봄이 되면 조금씩 풀리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었던 건 꽃이 아닙니다. 빛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방 안에만 있던 사람이 벚꽃길에 처음 발을 디디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 근육이 저절로 풀립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그 길을 걸으면서 꽃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알쏭달쏭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꽃이 아니라 햇빛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기회가 짧아질수록 뇌는 그것을 더 값진 것으로 계산합니다. 잃는 건 얻는 것보다 2배 무겁다글 하는데 그게 벚꽃 앞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평생 볼 수 있으면 안 갈 텐데 단 2주만 핀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서울 벚꽃은 평년보다 열흘이나 빨리 피었습니다. 개화에서 만개까지 딱 이틀이 걸렸습니다. 2주라던 시간이 며칠로 줄어드는 중입니다. 올해는 빨리 피고 빨리 졌다는 뉴스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드셨다면 여러분 몸이 초조해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다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어렴풋이 답이 맞춰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다음 4월 다시 벚꽃 밑에 서게 되면 이제는 그냥 꽃이 예뻐서 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길을 걷던 그 몇 분의 순수한 감상이 한 번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단단한 것이 하나 들어섭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거기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정확히 안다는 감각입니다. 작은 대가 하나를 치르는 대신 훨씬 더 깊은 이유 하나를 가져가는 셈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4월 벚꽃나무 밑을 걷고 싶어 하는 건 사실 3가지가 겹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작년의 여러분과 올해의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이어붙이려는 조용한 의식이었고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감정을 이 몸으로 한번 쥐어보려는 시도였고 몇 달 동안 어두웠던 뇌가 햇빛을 달라고
여러분보다 먼저 몸을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유행 따라 휩쓸리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이라는 종을 살아남게 해준 본능의 회로가 여러분 안에서 그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올해 벚꽃은 이미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기념이 아니라 해석으로 드리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벚꽃 밑에 몇 분 서 있었던 그 시간은 꽃구경이 아니었습니다. 1년을 또 살아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돌려준 의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4월 벚꽃나무 아래 다시 서게 된다면 그땐 이유를 정확히 알고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벚꽃 밑에 여러분과 함께 섰던 사람을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혼자 걷는 뒷모습을 멀찍이 본 이름 모를 누군가든 그 사람의 몸 안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3가지 회로가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사람에게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의 내년 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후 심리학이었습니다.